네, 이번 연수는 2022학년도 특성화고 나이스 교무부 학년말 연수입니다. 참고로 이제 학생부에 저희는 이제 줄임말로 학교장학부를 줄임말로 학생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생기부라는 용어도 쓰고 계시지만은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학생부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와 관련 질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사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또는 이제 지원단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역청에. 그래서 해당 지원단 선생님, 실무지원단 선생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학년말 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첫 번째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까지 학년말 논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과거의 구종합고죠. 그래서 특성화학과가 설치된 일반고에서도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대부분 이제 모든 학교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또 일환으로 이런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난 학년 말 그 성적 연수 때 성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드렸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지금 또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서로 학교 간에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같이 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성적 처리에 우리가 이제 강업부에 성적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산출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조회를 해서 전체 이제 마감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공동교육과정 과목도 여기에 다 성적 산출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승인을 올리고 나중에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일부 계셔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학부에 선전 산출해서 이미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성적 산출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시고 여기서 마감하시면 돼요. 과목별로 마감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학교장 결제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냐? 타 학교로.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여기에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거점교에서는 과목 마감 이전에 성적처리 담당 교사가 공동까지 계속 먼저 마감하시고 여기서 마감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메뉴는 안 들어줬지만은 성적계 선생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동교육 업무 담당 교사가 학적의 타교수 강생 관리에 타교수 간 자료 전송해서 여기서 이제 승인 요청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에서 물론 이렇게 먼저 보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이쪽에서 성적계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성적에 대해서 다시 승인 요청 한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은 하게 되지만은 미리 그 학교장 결제를 끝난 상태에서 이 과목만 성적과 세특을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또 타교에서 수강하기 때문에 또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과목별로 성적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다 소속교 과목이 성적 산출이 다 완료된 다음에 기다리지 마시고요. 요 과목만 먼저 성적 산출해서 보통 이제 수행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미리 성적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내주시면은 업무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요 문구를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이거에 관련돼서 좀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또 걱정을 하실까 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점교에서 보냈으면은 네, 원적교, 소속교에서는 위탁 현재수 학생관리에서 성적에서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에서 여기 보시면 학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성적에서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에서 네, 성적을 확인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특도 역시 네,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성적 보낼 때 세특이 같이 넘어오지만은 여기 이제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4세대 진입형 나이스가 이제 내년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동육가정 메뉴가 별도로 생기고 네, 아무래도 위탁 이 메뉴하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능상으로는 동일한데 혼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메뉴로 별도로 분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불편했던 내용들이 거의 해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성적과 세특이 분리돼서 전송이 된다든지 그 종종 있었잖아요. 그 성적은 변함없는데 세특에서 뭐 누락되거나 공통문구가 오류가 있다거나 네,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세특만 나중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적까지 지금 시스템에서는 성적까지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분리해서 보내면 이제 세특만 따로 보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출결은 지금처럼 보낼 수 있고요. 수상 누락된 거 있죠. 수상도 지금은 이제 거의 업무관리 시스템을 타교생을 수상 그 포상 규정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나이스를 통해서 전송하고 독서 활동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생활협회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넘어왔으면은 학생부에서 자료 반영력은 학년 말에 한 번씩 해주니까요. 여러 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자료 반영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요거는 이제 오류가 지금 걸러지지 않는데요. 그 계속 기능 개선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갖 열정을 다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일부 학교가 있었어요. 거점교에서 이렇게 성적하고 세특을 보냈는데 소속교에서 이거를 반영 안 하신 거예요. 요 작업을 안 해주시고 학생부 마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학생부 마감할 때 대부분 요런 거 반영 안 된 자료가 있으니 반영해달라고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서 학년이 넘겨서 정정대장으로서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강생이 있는 경우 공동학과 대부분 있을 거예요. 모든 학교가. 그래서 성적이 오고 가잖아요. 그죠? 저희도 고점교가 될 수 있고 또 위탁교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잘 챙기셔갖고 전입생이 온 것만큼 성적은 이 부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추가로 이제 하는 증배 운영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성적 처리에 꼭 보내주시고 오류 없이 보내주시고 또 반영도 정확히 해주셔서 학생부 마감을 정확히 오류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반드시 반영하시고 검증. 네, 이렇게 네, 요 성적하고 세특 자료 반영하시고 학생부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이제 비고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이제 성적을 대입전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생성해서 비고란의 공동이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게 있고 또 공동의 타기간이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공동교육과정 과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기간은 우리 학교 소속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진로와 관련해서 그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외에 또 학교 간 교육과정을 허물어서 만든 그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했구나라는 것도 성적을 떠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학생보다 좀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서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교육 과정이 여기 이제 받아봤는 실제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팁에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팁은 다 거의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받아보니까 공동이라는 게 안 찍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게 이제 시작이 교육과정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다 이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미처 요거를 못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공동이라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원래 처음 등록할 때 이게 안 지켜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 상태에서 그냥 3단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성적 처리 비용은 그렇게 오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진로선택 과목이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체크 안 하시고 성적 처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이렇게 체크하셔서 저장하시고 그냥 학생부 다시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적을 재처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잘못 성적 처리했을 때 다시 성적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쪽에 오셔갖고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다시 여기에 성적 산출 학생 관리 가져오기부터 하시면은 다 지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송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위탁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다시 성적을 받고, 네. 세특, 그러니까 다시 받으려면 세특 지우고 성적 지우시고 다시 성적 받으시고 세특 반영하시면 됩니다. 역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학년이 넘겨서 그때는 정정대장으로 그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체크 항목이 있어요. 옵션이.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저장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학관의 심의를 다 절차를 거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결제 올리시고 정정대장으로 그리고 학생을 반영하면 비고란의 공동이라고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혹시 발생하면은 그 당해학년도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 받으시면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한 번씩은. 예, 그래야지 서로 크로스 교차가 되니까요. 점검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은 문구가 있어요. 정해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통 문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본교, 타교 요것만 다른 것뿐이고요. 거점교 기준일 때는 본교수 강생은 본교라고 하셔야 되고요. 타교생은 타교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과정의 비고란에 여기는 이제 공동, 여기는 공동 타기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혹시 글자 수가 이제 500자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부 기재요령에 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19, 20쪽에 나와 있는 기재 유의사항 항목 중에 일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꽉 찼어요. 입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를 빼고 교육청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거. 그리고 실제 지역별로 브랜드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관내도 평택 다사리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광명도 있고 다 지역마다 다 브랜드명이 있는데 그런 걸 별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칭하는 경기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역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요거는 이제 통일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거 성적은 이렇게 가져오고 세특도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요게 다시 전송하는 경우는 과목 세특 삭제 후 성적 삭제하고 학적에서 보시면은 역과정이에요. 모든 나이스는 혹시 작업을 재작업하실 때는 여기부터 먼저 삭제하시고 그리고 여기 삭제하시고 다시 또 반영을 가져오고 다시 또 등록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통 학교가 포상 규정을 보니 보통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일반 선택 진로 그리고 공통 과목들은 주로 1등급 이내에서 이제 주는데 보통 석차 비율 4% 정도로 보는데요. 성취도만 산출하는 것도 또 그렇게 그 부분 예술 체육 같은 경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그거에 준해서 이제 네, 수당을 하는데 이제 그 13명 미만인 많은 부분 이제 이런 공동교육 과정이나 뭐 이상도 될 수 있지만은 도에서는 교육부에서는 13명에서 25명까지를 이제 소인수 과목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이제 그 인원수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을 또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교에서는 포상 규정을 보니 1등한테 그 인원에 대해서는 1등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포상 규정에 따라서 상을 주는 학교라고 보면은 거점교가 그러면 거점교 수강학생은 당연히 그냥 수상관리에서 입력하시고요. 물론 네, 타교생 수강생도 만약에 해당이 됐다, 교과수당 됐다 그러면 역시 수상대장 관리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오해를 하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 내년에 이제 다시 추가를 할 건데요. 교과수당을 그냥 공문으로만 이렇게 보내고 원조교에서 예를 들어 타교생이 이제 수상 대상자였어요. 그러면 공문으로만 보내시고 원조교에서 상을 발급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건 아니다 싶어갖고 왜 잘 보니까 매뉴얼 쓸 때 저희가 요게 요 말이 빠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요 말은 이제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수상도 거점교에서 발급하시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위탁기관 보통 일반적인 위탁기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 위탁기관에서 상을 발급할 수 있잖아요. 상장을 시상하면은 그 위탁기관명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세대 진영 나이스는 여기 이제 상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이스를 전송이 되니까 크게 반영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원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이스에 먼저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업무 관리 해서 내부 결제를 공문 결제를 해서 원조교에다 발송을 해주셔야 돼요. 상은 이제 상대로 보내주시고요. 상장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원조께서는 학급별 수상 관리에서 입력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학부는 반영이 또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거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쪽에서 등록해서 자료 전송만 하면 역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반영은 아니고 가져오기를 또 해야 되겠죠. 성적처럼.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학생부의 기재요령에서 안내된 근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재요령 교육부 쓸 때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와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요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는 근거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다 위탁기관에 거의 이제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요거를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을 주시는 학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활동도 역시 요것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긴 정말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점교 소속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과목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영역명이 과목 또는 영역이. 자, 그런데 원조교에서는 이 과목 개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 위치가 달라요. 자, 입력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여기 독서활동 상황의 독서활동 기록이고 상황 기록이고 교과 담당 여기 학교 담당 교사고요. 성적 여기서는 여기 있죠. 독서활동, 네, 과학별 독서활동. 여기서는 교과 담당 교사 입력하거든요. 그럼 거점교 학생들은 거점교 여기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독서활동 상황에 이제 과목명이 나타나면서 그 도소명이 나타나는데 저자명하고 근데 원소속교 위탁생은 위치가 과목이 개설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생활 쪽에 생활학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입력하면은 여기에 과목도 영역이 공통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린 거죠. 이거 안 맞는다. 똑같은 과목에서 독서활동을 한 건데
학생 소속교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4세대 진영 라이센스는 그걸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갖고 수상도 그렇고 독서활동도 그렇고 다 라이센스 전송.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과목에 이제 반영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입력하는 방식을 올해 좀 바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일괄로 수업교사 강사님한테 받아갖고 다 공문으로 제출해서 이거를 일괄 취합해서 다시 해당 학교에 또 공문을 보내서 입력하라고 했는데 공문이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은 또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행정적으로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물론 이제 수업 선생님이 인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바꿔놨습니다. 물론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어떻게든 공문을 해서 취합해서 내리보내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해든 사실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 업무 경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죠. 다 나이스로 넘어가니까 수업 강사 선생님께서 잘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과정이고요. 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과정은 대부분 다 모든 학교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관계없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과정 위탁학생 학년만 업무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도 이제 질문 받는데요. 분명히 여기 이제 나이스에는 위탁생은 지금 이제 대입도 정시 때문에 지금 일부 위탁 기관에서는 성적을 그 이후에 보내준다고 막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그 학생이 대학을 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조를 서로 소통을 하셔갖고 성적을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생들은 이제 직업과정은 요하에서 직접 등록하시는 거죠. 등록하시고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동 동진을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위탁에서 등록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은 그러니까 본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문구가 이걸 보시면 본교에서 수행한 창체는 학생생활 메뉴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학생들의 누각 기록, 그 자동 봉진,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원력상 세 번째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와서 학교 이제 교육과정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 기록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창체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때는 누가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시간 혹시 반영하면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원 소속반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반 별도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표를 구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학교가.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누가 기록 시간 가지고 직접 수작업하고 여기 특기장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탁에서 넘어온 경우는 반드시 이쪽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창체. 예전에 동아리만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누가 기록은 이제 공문에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이수시간하고 특기사항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면은 메시지가 떠요. 나타납니다. 학생생활 메뉴를 반영된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은 혹시 입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 보니까 뭐 조사가에 빠졌어. 그래서 다시 수정에 저장하는 순간 계속 이수시간은 카운트가 돼요. 합산이 돼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 누가 기록 아니 특기사항도 한 줄 빈줄 띄워서 또 계속 누적이 돼요. 내용이 하나라도 바뀌었으면은 심지어 스페이스 보이지 않는 스페이스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나이스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네, 수정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계속 어펜드가 돼요. 어펜드 DB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편리하게 만들었지만은 이게 또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생활 쪽에 오셔갖고 최종 담임 선생님이
여기서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거 다 삭제하시고요. 네, 넘어온 것 중에서. 그리고 최종 원본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시간도 결국 수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위탁 기관에서 넘어온 거하고 이쪽에서 학교에서 와서 한 활동 이거를 수기로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예, 하시면 이제 학생부에 반영되죠. 그래서 요게 이수 시간은 기간별로 합산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교에서 온 경우는 이쪽에서 누가기록까지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고 위탁생은 요 메뉴에서 네, 해서 여기 계속 말씀드렸죠. 뭐 이수 시간에 합산되면 특기상 빈줄이 추가돼 반영되므로 빈줄을 삭제하고 학년의 이수 시간 요 진하게 말씀드린 거를 꼭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기 합산을 입력합니다. 그대로 그냥 반영하는 순간 이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오류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누가기록 여기 이쪽 메뉴는 누가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학적 메뉴에서는. 그리고 봉사활동도 별도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의 봉사활동, 실적 요 메뉴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위탁기관의 봉사활동이다 위탁기관장을 쓰시면 돼요. 위탁기관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도 자율활동도 똑같습니다. 내용 다 동일하고 요거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자료입니다. 그대로 입력하라는 게 대원칙이죠. 다만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력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공문을 보내주십사 해서 반영하시면 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학관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제외를 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교과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출결은 이제 월 단위로 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반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성적은 요 메뉴 아까 요 부분에서 공동육과정의 차이점은 여기는 직접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는 직접 등록을 하셔야 돼요. 과목 추가를 통해서. 그래서 요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공문에 잘 오고 계세요. 보내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과목 추가를 해서 순서대로 학생 선택해서 과목 추가해서 팝업창이 나타나면 우리가 편지에서 등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2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교과군을 정확히 선택해 주시고요. 아마 성적 보내실 때, 기관에서 보내실 때 교과군을 다 입력을 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셔서 여기에 과목 검색해서 능력 단위가 대부분 이제 운영이 되니까 이것도 편성이라고 선택하셔서 이쪽에 단위 수하고 입력하신 상태에서 요게 그대로 넘어오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메뉴 가면 이것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 성적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간헐적으로 실무 과목 없이 능력 단위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2015 개정교육과제에서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능력 단위만 입력할 수 있는 또 난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제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 같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게 학생상 아래 보시면요. 여기 자격증 인지 취득사항에 이쪽 대입 전형 자료에 요 자격증은 넘어가지 않지만은 요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 단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능력 단위에 대한 세특은 입력이 안 됩니다. 실무 과목 수준에서 관리가 돼야지 능력 단위도 세특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어서 세특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앞서 말씀은 똑같죠? 공동육과정하고. 그래서 메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과목 추가를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실무 과목은 수준 입력이 필수고 그리고 능력 따위는 옵션으로 선택으로 입력 가능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 시스템 학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복귀하는 입학학생 성적 처리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학년말 성적 처리 연습 때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꼭 요거 부분 집중을 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실습 소속교 학생들은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지역계고나 이제 종합고에서 특성학과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학생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나이스에 위탁 학생들 요걸 등록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혹시 확인해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연수 끝나고 뭐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는 잊지 마시고요. 요거 위탁학생 등록해서 네,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하실 때 다른 거 요거는 다 시작일자하고 요 종료일자는 이미 계약서 쓸 때 나오니까요. 그대로 하시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기를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운영 참여한 그 기간을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현장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머지 학생들은 정말 위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뉴고요. 현장 수업은 위탁보다는 출결 관리 그리고 능력 단위 이수 시간 학교에서 개설된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을 실제 참여를 안 했지만은 인정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전문가 2가 실무 과목에 들어오면서 2015 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그렇게 기능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자, 기관명 쓰시고요. 그리고 전공에서 전공 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장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현장 수업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일 출결 쪽에 가시면은 이 학생들은 두 가지 이제 작업을 해줘요.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매일매일 어차피 학생들은 출결을 해주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 현장 먼저 이제 등록을 해놓는 거죠. 이거 또 이제 학생이 있으면 이제 하는데 오류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록에 리스트가 있으면은 해서 그 소속반 학생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위탁생 등록한 것처럼 현장 실습 기간명하고 그 날짜가 있어요. 기관명하고 기간을 쓰는 게 있어요. 시작일자하고 종료일자. 그거만 주문해놓고 그냥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 실습 적용을 누르면 해당하는 일자가 있으면은 여기 자동으로 쭉 여기 요걸로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서 다 모든 교시가 하고 마감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마감하는 순간 여기 이제 두 번째죠. 예, 그러면 이쪽이 있죠. 학생 생활에 아까 여기 보면 현재순 관리 있죠. 이쪽에 여기 이제 NCS 이상 관리로 바뀔 겁니다. 차세대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실제 이제 학생들이 여기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수 시간이 쭉 나올 거예요. 이수 시간이. 근데 이게 아마 지금 등록하시면 다 0으로 나올 거예요. 0으로.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수시간 재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수시간 재계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늦게 등록한 경우나 아니면은 그 막 교환이 이루어지고 막 능력 단위가 다시 뭐 전체 시간표에서 다시 관리가 됐다라면 반드시 이수시간 재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당연히 이수시간이 매일매일 체크가 돼요.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나간 아이들도 여기 체크가 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지침상, 제도상.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지금 하시는 경우는 만약에 등록이 안 됐다라면 그렇게 등록하시고 이수시간 재계산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행화가 됩니다.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수시간은 일주일 마감 시 자동 계산되고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마감을 해야지 그 모든 게 나이스에서 마감은 아시다시피 네,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초 과목 능력 단위 수시간은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 거고. 네. 혹시 기초 과목을 능력 따위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지침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능력 따위 어떻게 만드냐면은 뭐 편제 쪽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영역명으로 이제 입력해서 성적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현재 수 있는 학교에서는 요거 1번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네, 학년 말 성적 연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사관으로 이제 입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현장 실습으로 이렇게 등록 처리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아까 이수 시간은 계속 반영되는데 실제 와서 시험을 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기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업체에 그러면 여기에 그죠? 평가하지 못한 능력 따위는 이수 시간은 이제 기재한다는 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평가 결과는 원서도 입력하지 않고 성취도 이렇게 이수로만 이렇게 그리고 비구라는 자동으로 현장 수비라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재요령에도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이 성적 처리도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렸으니까요. 지난번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현재 수행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자 위탁학생은 반드시 현장 실습으로 교육부문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성적에 대해서는 인정점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 실제 시험을 안 봤으면은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능력 단위도 역시 학기말 성적 산출이 됩니다. 즉 과목 성적 산출할 때 일괄로 백그라운드 성적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점에 부여된 원점수는 방점이고요. 이게 방점이 아니라 가운데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P, 그리고 비굴안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능력단위 이수 시간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두 가지 아까 이제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체에서 실제 참여를 안 했잖아요. 학교 와서 참여한 건 아니니까 능력 따위는 인정을 하는데 이수 시간 인정하는데 창체는 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창체에서 일괄 등록할 때 빠집니다. 이 학생들은 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입학 학생 등록에서 현재수 등록을 안 하시면은 두 군데 다 빠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수 시간도 빠지고 여기 능력 단위 여기서 이수 시간도 빠지고 이쪽에 학생 생활에 영역별 누가 그러고 이수 시간 당연히 빠지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위탁생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 현재수로. 그러니까 순수한 위탁생 관리 개념이 아니라 능력 단위 이수 시간 재계산을 위한 그죠? 이수 시간을 계산을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수생은. 자, 그리고 이제 세특은 앞서 이제 그 직업 위탁 학생 관리 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훈령에 나와 있는 기재령, 훈령에 있는 조문입니다. 실무 과목별로 입력 하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기가 있는 경우 능력 단위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얘는 필수. 그러니까 실무 과목 수준은 필수. 그리고 능력 단위는 선택,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입력하려면 반드시 요 구분자를 반드시 입력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 서식은 이제 기재령이 있는 거고요. 하나 예시입니다. 이렇게. 자, 식품 품질 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스에서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은 자, 이게 실무 과목이에요. 요거만 실무 과목에 있는 내용을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를 분리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요거 스타 표시가 있는 게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그 이전, 그러니까 요 이후, 요거 있죠. 요 내용, 이고시부터 해서 발표한까지를 그대로 입력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반영하니까 내가 입력하지 않은 요거 있죠. 구분자, 능력 단위 콜론 능력 단위명 있죠. 요 대괄호로 한 거. 그래서 여기 능력 단위하고 요거 요 부분 있죠. 여기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를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면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데 저는 이게 불편해요. 막 능력 단위도 이거 막 다시 검색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실무 과목 수준에서 통으로 입력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요. 구분자 있죠. 요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00자 내로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능력 단위 500자, 능력 단위별로 500자, 실무 과목 500자. 그러면 한 과목에 대해서 일반 보통 교과의 과목보다 능력 단위 입력할 수 있는 것 수가 능력 단위에 따라서 엄청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게 형평성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입력하는데 또 그게 양이 많아지니까 선생님들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이게 시스템이 또 개정됐어요. UR 자체는 바뀌진 않았지만은 능력 단위하고 실무 과목이 그 합해서 500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좀 고생을 하신 학교가 있어요. 실제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서 미리 입력하셔갖고 수시 대비해서 그때는 기능 되기 전 요 얘기입니다. 요거요. 기능 개선되기 전엔 다 입력이 됐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근데 이제 학생부 반영하고 대입 전형 이제 막 검증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500자가 넘었다고 초과했다고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막 메시지가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강제적으로 줄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됐기 때문에 막 초과해서 입력하시면 이 부분은 다 걸러져요. 중요한 거는 UI는 바뀌지 않았지만은 500자 내로 입력 가능하고요. 선택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를 분리해서 입력하시던 아니면 실무 과목 수준에서 통으로 입력하시던 그때는 요거 구분자를 꼭 입력해 달라는 거. 네. 분리해서 입력할 땐 구분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게 편리한지는 이제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입력하신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